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 27쪽의 서론부터 얘기인데, 직전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을 한국으로, 미국의 상황을 적당히 약간만 각색하면은 이거 우리나라 입시에 거의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미국의 얘기는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자, 28쪽에 그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나오죠. 대입 부정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입 부정 입학. 이게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데, 뭐 실기 종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전공에서 이제 대학 부정 입학이 이제 걸려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경찰과 검찰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또 막강한 그 권력기관이 나서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대학교 입시 뭐 성적 조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뭐 때려 죽여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 끝까지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처벌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제 법감정입니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228쪽에 뭐 대입 부정사업, 이거 뭐 미국 사례 얘기 안 해도 돼요.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이거는 관심거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31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약간 이제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공부, 시험 성적의 실력은 경제적 우위, 자, 그 경제 환경과 집안의 경제 사정과 구별해서 보기는 어렵다. 자, SAT, 자, 우리나라 수능으로 바꿉니다. 수능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학생이라도, 자, 자기가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의, 수능 시험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고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의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전문 자격증, 흔히 말해서 사자 달린 자격증입니다. 자, 32쪽의 맨 위에 줄이요. 실제로는, 자, 수능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의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잘 살면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 자,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연구 결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나름대로는 증명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수학능력 시험이든 뭐 SAT 시험이든 간에, 자, 이 시험은 네가 공부하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네가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맞는 거냐, 과연 올바른 거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높은 점수에 최적화되는 각종 개인 과외, 우리나라의 그 과외 시장은 굉장히 크죠. 자, 사교육의 이제 정점이 학원인 거고, 학원의 어떤 그 한 분야가, 사교육의 한 분야가 이제 과외인데, 뭐 우리나라처럼 과외를 그 전 국민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이게 아주 이게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극소수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과외 받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받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이 서양 계열은 과거부터 가정교사라는, 가정교사, 나는 이 선생님에게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 가정교사 제도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이어져 온 나라 같은 경우는 극소수의 학생들은 가정교사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요. 압도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올라가요. 자, 그때 이제 덕성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그리고 종교, 신앙심. 자,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주 철저한 신앙심 교육까지 통틀어서 그 반대의 개념의 이제 서양의 이제 학생들은 일단 공교육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걸 잘 알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집안이 잘 사나 그렇지 않으나 일단 사교육을 하나는 보내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온라인 교육, 인강 시스템이 활발해지면서 오죽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강을 다 사잖아요.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이 인강을 보면서 교육할 수 있게끔 무료로 거의 다 깔아주잖아요. 이거는 차이를 좀 느끼고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33쪽에
세 번째 문단. 자, 이렇게 당연한 어떤 견해가 있는데, 능력주의의 문제는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있다. 자,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가 올바른 거냐 아니냐를 그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능력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만 놓고 따진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수단만 먹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잘 실현할 수 있지? 자, 문제의 공정성, 수능시험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사실 그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짜여진 공정성이 매우 높은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능력주의가 그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어디냐면은 34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미국은 50년 전에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들은 50년 전에는 5명 중에 1명. 그냥 뭐 좋은 대학의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 유니버시티를 다니는 학생들이 드물었어요. 이걸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은 이게 월남전, 베트남전 영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아주 드물게 등장해요. 야, 너나 나나 같은 군인이고 신병인데, 야, 너는 뭐 하다 왔냐? 나 대학 다녔어. 야, 대학생이야? 막 이런 장면들이 월남전 영화에 이게 드물게 나와요. 그리고 당시의 공무원이요. 미국의 당시의 공무원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일단 직급을 높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을 쳐서 이렇게 아래에서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나왔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지? 그러면 이미 직급이 높은 상태에서 첫 출발을 한다고요. 이런 시절에 있던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에 세 번째 문단. 자,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부모는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아주 이거 당연한 정서적 결과죠.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에 한 10만 배 이상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 지금의 나이 70세 이상의 세대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너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엄청난 그 열망, 제가 그 강의장 이심전심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부모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간절하고도 남을 정도의 얘기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네가 좋은 인맥을 만나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라는 그 엄청난 그 논리가 있습니다. 자, 37쪽에 중간이요.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자, 맞죠? 능력주의에 따르면. 야, 내가 점수 잘 받았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된 거야. 반대로 내가 못해서 내가 못된 거야. 이것은 그 시민적 감수성,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시민적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